안녕하세요. 192입니다. 저는 이제 MTB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수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수리, 자전거 수리를 해오다가 유튜브 유저가 되는 걸 처음 결심하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브레이크에서 틱틱 소음, 그러니까 끽끽거리는 소음은 다들 원인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끽끽거리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같은 게 패드나 아니면 디스크에 묻어서 소음이 나게 되는데, MTB에서 틱틱거리는 소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틱거리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브레이크가 패드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스프링보다 분명히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패드의 간격이 요 은색이 스프링이고 요 진한 회색이 패드인데, 이 은색 가운데 두꺼운 은색이 디스크고요. 근데 디스크와 스프링 사이에 분명히 이 진한 회색의 패드가 살아있는데, 근데도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프링이 틱틱 거리는 소음인데, 패드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런 소음이 나는 원인이 뭔지 몰라서, 제 거는 참고로 뒷브레이크는 멀쩡한데 앞브레이크에서 그런 틱틱거리는 소음이 나서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를 탈거를 해봤습니다. 이 틱틱거리는 소음은 더 특이한 거는 제자리에서 자전거를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는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 패드를 잡으면 소음이 나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패드, 브레이크 패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여기 스프링이 꽂히는데, 이 스프링 꽂히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뾰족한 거 보면은 이렇게 살모 모양으로 축축 파여 있죠. 여기 보면 이게 깨진 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면 요쪽에 한 군데 파여 있고, 요쪽 한 군데 파여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파여 있고, 여기도 파여 있고, 이렇게 끝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 장갑으로 기대서 보면 라이트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를 켜서 보면 여기 스프링 안짝 부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브레이킹을 세게 할 때 브레이킹 마찰에 의해서 부서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급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 패드의 스프링 안착부가 부서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밑에서 보면, 그리고 옆에서 보면 패드는 분명히 간격이 살아있는데, 이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안착돼야 되는 위치, 요 새끼손가락에 있는 위치, 그 위치가 지금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스프링 안착이 바르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안착이 바르게 안 되면 패드가 흔들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 패드가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틱틱거리는 소음이 나시는 분들은, 저는 참고로 이 브레이크 패드 사용한 지 한 달 내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새 패드 사용량을 보시면은 패드가 많이 따라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 틱틱거리는 소음을 무시하고 계속 탔거든요. 왜냐? 패드의 이 간격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패드의 잔량이 분명히 두껍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이거를 패드를 탈거해보지 않았으면은 산에서 조금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틱틱거리는 소음이 나는 분들은 꼭 패드를 탈거하셔서 패드 상태가 깔끔한지, 저처럼 이 위에 스프링이 안착된 부분이 뭉개지신 분은 없는지, 비록 패드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상태라면 패드를 갈아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라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드 새 걸 가져와서 패드 새 거를 장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새 거 가져올 때는 요 장갑을 깨끗한 거를 껴서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벗고 새 장갑을 끼겠습니다. 여기 깔끔한 새 패드가 보이시죠? 새 패드랑 여기 구 패드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지금 까맣게 이렇게 이쪽 사이드도 그렇고 이렇게 까맣게 먹은 부분이 없죠, 패드에. 그래서 요 새 패드 가지고 스프링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스프링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장착 전에 한번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유는 저는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음, 뭐 조금 이상한 거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보는 성격이 아닌데, 또 어떤 자전거 사장님들께서는 또 이런 거는 그냥 참고 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리를 직접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의 노하우, 뭐 배운 거,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에는 없이 이제 저 혼자 해본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업로드는 안 돼 있는데, 전 세계 유튜브 이렇게 쭉 검색해봐도 업로드는 안 돼 있는데 저 혼자 해본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내공이 쌓이기를 좀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공 쌓이기 전까지는 이 유튜브 활동을 좀 시작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평생 시작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상황이 있고, 저도 뭐 이게 프로가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다 보니까. 스프링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장착하기 전에 볼트도 한번 닦아줄게요. 고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거를 업으로 차리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정렬이 잘 됐는지, 잘 들어가니까 정렬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브레이크의 품질은 시마노 브레이크 품질을 굉장히 높이 사지만, 저는 산악에서는 스램을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보기 때문에, 산악에서. 그러니까
시마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너무 꽉 잡혀가지고 오히려 산악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걸 잘 조정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이용하셔서 또 그걸 애용을 하는데,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놀라서 꽉 잡아버렸는데 제동력이 너무 순식간에 팍 올라가 버리면은 자전거가 뒷바퀴가 들린다든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마노 SLX 브레이크도 좀 사용을 해봤는데, 걔 같은 경우에 이 스프링이 이렇게 패드를 고정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스프링이 사선으로 돼 있어서 스프링만 잡아도 패드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시마노 SLX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이렇게 테이퍼져 있지가 않고 일자로 떨어져 가지고 스프링만 잡고 있으면 패드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패드를 이 바퀴에다가 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차라리 그냥 바퀴를 탈거하고 해버리거든요.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패드를 끼는데, 사실 이 패드 하나 갈겠다고 바퀴 탈거까지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봤더니 스램은 이렇게 스프링만 잡아도 패드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이 아주 잘 되는 구조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바로 바퀴를 탈거하지 않고도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블리딩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는데, 절대 이 브레이크 패드를 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레버를 작동을 하시게 되면 속에 있는 피스톤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 패드를 눌러주기 위해서 안쪽으로 밀려 나오다가 아예 밀어주는 액추에이팅 해주는 부분이 아예 빠지면서 오일이 새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드가 없을 때는 브레이크 레버를 절대 작동하지 마시고, 패드를 꼽아 주셨으면은 이렇게, 참고로 요거는 이제 2.5mm 육각입니다. 2.5mm 육각으로 이렇게 돌려서 채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전핀 꼽아 주시고, 안전핀 꼽아 주시고, 이 안전핀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 밑방향이 아니라 중력의 반대 방향이 윗부분으로 올라가도록 안전핀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브레이크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